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닝 2024입니다. 이번 신형 모닝은 2023 대비 시그니처에서 70만원 등 평균 3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차치고는 꽤 오른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경쟁차 대비로 보면 아직까진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달라진 점으로는 일단 전 트림에서 차량용 소화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프레스티지에서는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와 뒷좌석 C타입 단자 추가, 그리고 시그니처에서는 내연기관 경차 최초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탑재, 또한 16인치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개수가 많은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는 적당한데요. 트렌디는 소화기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쉽게 느껴집니다. 유지비의 경우 연간 243만원으로 경쟁차 대비 조금 더 절약이 되긴 합니다. 5년 운용 시에는 레이보다 150만원이나 저렴해요. 또한 2024년 기준 경차 혜택으로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개소세와 취득세, 공채 감면 또는 면제의 유류세 환급, 책임 보험료와 주차장 톨게이트 할인까지 되기 때문에 첫 차나 시내용, 은퇴카로 운용하기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로서 외관상에 달라진 점은 없지만 새롭게 신설된 GT 라인에서는 LED 헤드램프와 포지셔닝 램프가 추가가 되고요. 에어 인테이크에도 컬러 포인트와 전용 범퍼가 추가가 되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특한 모양의 전용 휠과 전용 엠블럼 앤 디퓨저 룩 범퍼로 일반 트림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줄 수 있는데요. 트렁크의 경우 수동식으로서 용량은 기본 255리터에 폴딩 시에는 101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경쟁차 대비론 캐스퍼보단 크고 레이보단 작은 중간 사이즈라 볼 수 있어요.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모닝의 실내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다크그린 총 3가지로서 지금 보시는 차량은 블랙 원톤입니다. 그레이 포인트가 추가가 돼서 그런지 꽤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로 그립감은 무난한 편입니다. GT라인에선 타공 가죽에 D컷이 들어가요. 다음으로 계기판은 4.2인치 슈퍼비전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실제 디지털은 아니긴 하지만 정보 범위나 시인성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글씨가 좀 큼직큼직해요. 다음으로 인포테인먼트는 8인치의 플로팅 타입으로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원격 시동 및 공조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인디케이터가 들어가는 프로토 에어컨도 추가가 됩니다. 기어는 계단형으로서 변속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 콘솔 박스는 슬라이딩 타입이라서 이렇게 수납 활용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시그니처부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차 특유의 주행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열은 전장 전폭은 경쟁차와 동일하지만 전고와 축껏 차이 때문에 레이의 거주성이 좀 더 좋습니다. 실제 체감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한 뼘, 최소 레그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없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주요 편의 옵션으로는 프레스티지부터 후석 승객 알림과 C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파워트레인은 동일 구성의 동일 수치로서 주행할 때 보니까 낮은 엔진 힘에 4단 미션이 뭔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라서 혹시라도 향후 추가 변경이 된다면 CVT라도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기아 모닝의 인기 견적은 시작 트림인 트렌디에 옵션 3개를 더한 1,410만원 조합입니다. 다만 여기에 90만원만 추가해서 프레스티지 무 옵션으로 타시게 되면 14인치 알로이 휠에 방금 보신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열선 앤 통풍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또한 슬라이딩 암레스트와 하이패스, 후석 승객 알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편의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시작 트림 기준으로 경쟁차 간의 옵션 우위점을 비교해보면 모닝은 적재력 확장과 인포테인먼트, 레이는 안전과 내장, 캐스퍼는 지능형 안전 및 외장에서 앞서가는 구성입니다. 즉, 저렴하고 균형감에서는 모닝, 공간과 활용면에서는 레이, 장거리와 스타일에서는 캐스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꼭! 짠!
저는 2024 모닝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할 예정인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다양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격은 약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사양입니다. 참고로 휠은 14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경차를 탔는데요. 저는 경차를 탈 때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팩트한 차체 사이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늘 가는 이 구간이 사실 주차장도 있기도 하고 불법 주정차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공사장도 많아가지고 큰 차로 갔을 때에는 상당히 복잡했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닝으로 가니까 아주 수월하게 골목길을 진행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현재 오르막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지턱까지 같이 있는 구간인데요. RPM이 2200까지 써주면서 약간 높게 RPM을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나가주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저는 혼자 탔으니까 이 정도의 언덕길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승차감이 약간 다이내믹합니다. 이렇게. 자, 조금 높은 방지턱입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14인치와 16인치 이렇게 두 가지 휠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14인치 휠을 선택을 하더라도 승차감이 편안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면의 상황을 잘 읽어주는 타입이면서도 충격을 잘 흡수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경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자랑거리인 이 저속에서의 빠릿빠릿한 주행 감각이 더 돋보이고 하는데요.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바로바로 차가 튀어나가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력이 76마력이고 토크도 10토크가 미처 안 되거든요.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자체가 경량에 속하다 보니까 적은 엑셀링만으로도 차체를 금방 구동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빠릿빠릿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막히는 구간이라서 한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는 실내 정숙도가 나름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죠. 엑셀링을 급하게 하거나 아니면 RPM을 2500rpm 이상 쓰지 않는 이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내 정숙도가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뭐 묻힌다든지 시끄럽게 들리진 않으시죠? 현재 다리 이음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소음으로도 느껴지긴 하지만 진동으로 느껴지는 게 조금 큽니다. 이렇게 덜컹 하면서 하부에서 자잘자잘한 충격들을 많이 막아주지 못하고 있어서 요거는 경차를 탔을 때 가장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외부 온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어컨은 계속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레스티지부터는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뭐 이 경차급에 통풍 시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동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통풍 시트가 총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가장 강력한 2단계로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요. 그랬을 때 약간 등이라든지 엉덩이가 살짝 시원해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위급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통풍 시트의 이 통풍 강도가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터널을 진입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서 좀 실내가 약간 어두침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차급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요 조수석 쪽에 나옵니다. 은은하게. 그리고 현재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오토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토라이트의 이 감지가 뭔가 다른 차량들보다 좀 민감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터널을 진입한 후에 한참 야외로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양등이 한참 있다가 꺼져요. 참고로 모닝 2024는 프레스티지에서는 바뀐 포인트가 별로 없긴 한데요. 바로 윗등급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EPB와 함께 오토홀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를 실행했을 때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벌어져서 살짝 엑셀링을 해보겠습니다. 1500rpm이었고요. 여기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쭉 치고 나가줍니다. 현재 지금 RPM이 5000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6000까지 넘었습니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시간텀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하네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신형 모닝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원래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어컨 버튼이다. 사실 지금 외부 온도가 36도거든요. 근데 정확한 가속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에어컨 잠깐 꺼볼게요. 끄자마자 엄청난 더움이 저를 덮치네요. 자, 그럼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1500rpm에서 시작했고요. 쭉 지금 풀악셀 완전 밟은 상태입니다. 쭉 가고 있는데 야, 가주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 나는 진짜 엑셀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근데 다른 차들이 너무 빨리 슝슝 치고 나가요. 방금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는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달리려고 한다면은 이 차가 힘들어한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일단 이 3기통 특유의 뭔가 쾌쾌한 음색도 좀 그렇게 듣기 좋은 느낌이 아니기도 하고요. 실제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에도 차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분명 시내길에서는 너무 경쾌했었는데 각 잡고 달리려고 하면은 뒤에 성인 3명이 갑자기 탄 것처럼 차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느껴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소리는 막 미친듯이 나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가속 감각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차가 가벼워서 그런지 한번 속력이 난 이후부터 탄력 주행이 잘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100km 정도까지 밟으려면은 RPM을 6000rpm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 신형 모닝은 3기통 카파 개선형 1.0 자연흡기 엔진에 자동 4단 조합으로 6200rpm에서 76마력, 3750rpm에서 9.7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구형과 동일하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뭐 2세대도 타보고 3세대부터 해가지고 1차 페이스리프트와 2차 페이스리프트와 최종적으로 2024 모닝까지 다 타봤는데요. 가속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닝으로 고속도로 주행을 아예 못할 정도가 아니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MBH 정숙성 포기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3기통의 1.0 엔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엔진을 쥐어짜게 되면은 연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연비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경차에서 정숙도를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늘 해오던 거니까 해볼게요. 자, 현재 시속 80km 정도고요. 그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운전석 쪽에 카메라를 부착했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 윈도우를 한번 내려보도록 해볼게요. 동일하게 시속 80km입니다. 야, 이제 윈도우 닫아볼게요. 아니,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겠는데 다른 일반적인 차를 탔을 때에는 이 정도로 시끄럽진 않았는데 외부 소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네요. 모닝이 생각보다 이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는 타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조용해요.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바람 소리가 엄청 크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미묘하게 외부 소음 유입을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모닝의 선의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안 밟고 탄력 주행으로 쭉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처음 코너링에서는 좀 완만한 경사라서 그런지 뭔가 탄탄하면서 룰링이 없다라고 느껴졌는데요. 방금처럼 코너 각도가 좀 센 곳에서는 룰링이 다소 있는 편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급 핸들링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이 핸들의 감도가 좀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틀고 나서
이렇게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니까 전장과 휠베이스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리어 쪽이 반박자 늦게 따라온다는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핸들링이 불편한 수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은 차가 바로바로 따라와 줘야지 안정적이면서도 뭔가 재미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 급의 한계 때문일지 몰라도 핸들 조작을 했을 때 뭔가 차체가 민첩하게 싹싹 따라와 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하체 세팅은 직진하면서 노면 상태가 좋았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방금처럼 선회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조여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모닝은 리터당 14.7km의 연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약 19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공조 시스템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아무튼 공조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연비는 1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신형 모닝의 그나마 좀 괜찮은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연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모닝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고속 주행을 하고 계속 밟다 보면은 연비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그렇게 밟더라도 연비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괜찮게 느껴지네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신형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요. 운전 피로도 같은 경우는 다른 차급에 비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담백하게 이동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국산 경차 중에서 3대장 모닝, 레이, 캐스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승차감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건 캐스퍼이고요. 그 다음이 모닝입니다. 레이는 좀 승차감이 많이 다이내믹했어요. 짠! 이번에는 모닝의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탑승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14인치 휠의 신형 모닝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차인 레이나 캐스퍼와 비교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레이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괜찮긴 하지만 캐스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와일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철 구간이 크면 클수록 충격을 많이 흡수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반대로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요 모닝 같은 경우는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적게 타는 게 승차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늘 가던 구간, 포트홀 구간을 지나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충격이 세서 지금 블랙박스가 충격 감지까지 될 정도였는데요. 모닝은 경차 규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다른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컴팩트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휠베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승차감 손해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같은 구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 고저차가 크면 클수록 노면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주면서 충격 흡수도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경차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최대한 포장이 잘 된 도로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4 모닝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모닝의 에어백은 총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77.1점으로 3등급, 유로NCAP에서는 별 3개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스마트키 내부 배터리 터미널 단자 제조 불량으로 리콜과 모상 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터보 엔진 미탑재와 4단 변속기의 성능 부족 등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2024 모닝 어땠냐? 일단 사골 플랫폼의 파워트레인은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고요. 이 부분에서의 개선은 탈 경차 가격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차라는 세그먼트 특성상 진동과 소음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보다는 시내 위주의 운영을 추천드리고요. 이외의 장점으로는 풍족한 옵션과 GT라인의 드레스업은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비싸졌다 해도 사실 요만큼 저렴한 차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